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2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반 매도가 오랜만에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틀 연속 거래소 시장에서 물량을 담던 외국인도 오늘은 소폭이지만 팔자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오늘은 경협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개별주로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을 좀 앞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 배트맨이 오늘도 여러분들께 알찬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쏙쏙 알찬 정보들만 골라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저희가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한 접수 또한 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시거나 혹은 샵 4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또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주 활용하시는 메신저 이용하셔도 간편하게 연락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톡방에 골라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많이들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을 모르신다면 샵 4989번으로 어떤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에 입장해보고 싶어요 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개인 톡방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염두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배트맨 전문위원분들께서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재원 전문위원의 강연을 소개해드릴게요. 썸머랠리는 온다, 성장주에 베팅하라 라는 주제로 6월 22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19층 비전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02-3153-2664번 통해서 전화를 주시면은 방문 예약 접수 주신 분들에 한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강연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석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여승재 전문위원의 강연회도 열립니다.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으로 가시면은 여승재 위원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반기 수익은 여기서 나온다. 수익 내는 두 가지 방법 대공개라는 주제로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로 가시면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02-3153-2664번 전화번호 이용하셔가지고 미리 방문 접수 꼭 예약 접수해주신 후에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재훈 위원의 강연회가 또 마지막 주 토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번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6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19층 비전홀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썸머랠리는 온다, 성장주에 베팅하라 라는 주제로 많은 정보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전화번호 지금 꼭 사진을 찍어두시고 02-3153-2664번 기억을 해주셨다가 방문하시기 전에 예약 접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승재 전문위원께서는 7월에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반기 수익은 여기서 나온다. 마찬가지로 주제도 똑같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에서 시청자분들을 찾아뵌다고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02-3153-2664번 전화 한 통 주신 후에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추천주 수익률인데요. SFA 반도체가 90%를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오늘 91.8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체계위원회 TK케미칼 2위에 계속 자리를 하고 있네요. 26.11%의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성배위원회 오스템 임플란트는 25.96%, 여승재위원회 대덕전자는 22.73%, 여승재위원회 와이솔도 이어서 5위 자리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1.9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박정식 위원의 코이버는 6위 종목이네요. 16.08%, 김현성 위원의 에이테크 솔루션은 15.5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체기위원회 탑 엔지니어링 12.81% 기록 중에 있고요. 이가람위원회 넥슨GT는 10.51%, 우리 하체기위원회 종목이 지금 10위권 안에 3종목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차는 10.1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저희 배트맨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들, 지금 상당히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AS 혹은 또 리뷰도 도와드려야지만 조금 더 보유하고 가실지 아니면 이쯤에서 좀 매도를 하고 가야 할지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함께 도움을 주신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체기 전문위원 그리고 김현성 전문위원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장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시장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김현선 전문위원과 함께 지금 포트에 담긴 종목 리뷰부터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한 종목 담겨 있는데요. 지금 7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15.56%의 수익률 기록 중에 있는데요. 지금 10,000원대 돌파를 했잖아요, 위원님.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뭐 지난번에도 리뷰를 해드렸듯이 뭐 한번 고점을 크게 만든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다시 수익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테마주로서 꾸준히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셔도 이 종목은 앞으로 상승 흐름을 좀 더 가져가면서 전고점 돌파 시도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이라면 계속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워낙에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종목이 약간은 밀렸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보유하고 가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하체기위원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K케미칼, 저희가 목표가를 상당히 넓게, 폭넓게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 종목도 약간 빠졌어요. 예. 오늘 좀 피해갈 수 없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어차피 목표가까지는 한참 남아있는데 예. 다시 한번 리뷰 좀 해주실까요? 제가 방송을 하다가 우리 정재훈님께서 또 앵커님께서 물어봐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TK 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현상을 좀 보면은, 자, 전일에 좀 양봉이 좀 나왔는데, 오늘 좀 음봉이 좀 크게 좀 나오면서 전일 양봉의 지금 몸통의 절반을 지금 이탈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시장이 살짝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좀 상승한 흐름에서 이것도 같이 그런 패턴에 지금 맞물리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에 문을 좀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일단은 저는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서 좀 수익을 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원하는 그 목표가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좀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 여야 대표 또는 의원 또 도지사 합쳐가지고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좀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SM 그룹으로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인 이계현 씨가 이제 그 대표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정치인 테마주로서의 또 부합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지금 또 내년에 그 총선이 열리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의 1번지인 종로, 이 종로에서 이 한교안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국무총리, 또 이쪽 범여권에서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렇게 해서, 또 그다음에 정세균 의장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종로에서의 어떤 대결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대선보다도 오히려 총선에 의해서 더 빨리 그 정치 테마주가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K 케미칼은 실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에는 실적이 2018년도보다 살짝 감소할 것으로 지금 FN 가이드에서 잡히는데, 2020년도에는 오히려 또 실적이 좀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반영해서 주가가 또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TK 케미칼
정치 테마주로 엮인 종목이면은 정말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조금은 긴 관점으로 홀딩 의견을 드렸습니다. 포트에 담으신 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체기면의 다음 종목도 리뷰해 볼 건데요. 탑 엔지니어링 이 종목은 오늘 올랐어요. 장 초반에는 상당히 예. 상승 탄력이 컸었어요. 예. 약간은 줄여나갔지만 그래도 강보 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이 종목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회사인 파워로직스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뭐 카메라 모듈하고 2차 전지 쪽에서 좀 연관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노르웨이에서 수소차 충전소가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전기차 쪽으로 해서 같이 한번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서로 간에 경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의 악재는 반대쪽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또 탑 엔지니어링이 파워로직스로 해서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관련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급에서도 지금 오늘 조금 애국인데 좀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탑 엔지니어링 실적이 그리 나쁘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을 여러분께 좀 보고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16년도, 17년도, 18년도, 특히 18년도 같은 17년도보다 훨씬 더 지금 거의 한 8배 가까이를 지금 상승에 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좀 실적적으로서도 계속해서 좀 보시면서 약간의 지금 단기적으로 좀 상승한 흐름에 있어서 또 시장이 약간 좀 출렁거린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좀 출렁거릴 수 있지만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려서 이 종목이 흔들리더라도 바로 또 제자리에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 홀딩 말씀드립니다. 네, 탑 엔지니어링 역시나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이죠. 현대차. 조금은 이 종목도 호흡을 길게 하고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수급이 상당히 좋다라고 칭찬을 하자마자 오늘 8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좀 팔아줬어요.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0일 거예요. 노르웨이에서 그 수소 충전소가 좀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아무래도 주가에서 좀 먼저 선 반영으로서의 움직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국내 시장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노르웨이 쪽에서 그 폭발 사고로 인해서 일단 현대차가 가는 방향이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갔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도 그쪽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그런 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쪽에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느냐. 근데 어떤 산업이 태생이 할 때는 항상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재, 호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가는 좀 흐름입니다. 영국에서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마차 협회에서 반대를 하면서 그게 독일로 넘어가면서 그때도 똑같이 뭐 마차 회사하고 독일 그쪽 그리고 자동차 회사하고 항상 그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인데, 그렇게 수소차 쪽에서도 어느 정도 악재가 나오고 또 호재가 나오면서 이런 반복이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분석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악재가 만약에 시장에서의 국내 시장에서 그게 이제 알려진다고 하면은 조금 더 깊게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악재가 아니라 그 단기적으로 빨리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장치 이게 좀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약간 눌림을 좀 주더라도 장기 성장주로서의 좀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만 여러분들께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3개의 종목을 보유 중인 하치기위원회 리뷰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포트에 담을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추천주 시간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탑시크릿 추천주 시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저희 배트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탑 시크릿 추천주 시간입니다. 하지만 코너명이 시크릿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둔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분들께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가 방송 당일에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천을 해드렸던 전문위원의 다음 방송 출연일 때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종목을 유추하실 수 있는 단서들만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분들 개인 톡방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개인 톡방에서 맞추시는 분들이 꼭 한두 분씩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힌트를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에도 많이들 방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개인 톡방 참여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을 해주시거나 오늘 추천을 해드리는 전문위원의 이름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또 공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분들 개인 톡방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추천주는 두 분 중에 어떤 분께서 가지고 나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크릿 추천주 볼 텐데요. 영화 제작 지적재산권 비즈니스 본격화라고 아래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은 영화 쪽 관련된 기업인가요? 어떤 분의 종목인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올랐어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상승세가 나온 종목이네요. CG를 너무 잘 만드셨는데 이제 아예 숫자가 안 보이네요. 숫자도 안 보이고 글씨도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하지만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잠시 뒤에 분명히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맞추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단 차트를 공개하기 전에 어떤 분께서 가지고 나오신 종목인지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왔고요. 네. 네. 그동안 제가 수요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을 그 시크릿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상당히 좋은 수익률들을 보여줬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다 수익 청산하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또 오늘 새롭게 포트를 구성하시라고 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은 조금 약간 개별주 성격이 좀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에 가장 핫한 5G 섹터라든가 카메라 모듈 뭐 이런 쪽 IT 부품 쪽 종목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 종목은 영화 제작과 관련해서 지적재산권 비즈니스까지 이제 사업 모델을 좀 본격화하면서 상당히 향후 성장성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국내에서는 그 특수효과 그 VFX라든가 CG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상당히 제가 강조드리는 대바다권에서의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상당히 좋은 강한 상승 양봉을 만들어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 김현성 카카오톡방에 입장하시면 내일 오전 중에도 가격 전략이라든가 좀 더 자세한 정보도 함께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 참석해 보시고 함께 저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거의 뭐 장대 양봉이 나와 있는데요. 차트를 보니까 네. 내일장에서도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겠네요. 아니요. 지금 제가 예측하기로는 네. 오후장 이 종목이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상당히 좋은 막판에 뒷심을 좀 발휘하면서 상당히 내일 좀 상승 흐름을 예감을 해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상당히 어떤 공략 포인트가 잡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이런 경우에 정말 그 앵커님 말씀대로 아침부터 바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번 정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임을 적절히 줄 수가 있는데 내일은 또 바로 선물 옵션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아마 약간 눌려서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내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공략 포인트를 잡는다면 충분히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일단은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장 시작과 동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요하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분께서 우리 김현수 전문위원 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장 시작과 동시에 어떻게 또 포지션을 취하셔야 하는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전략을 세워드린다고 하니까요. 시크릿 추천주에 대해서 매수가고 손절가, 목표가를 미리 좀 챙겨두시고
내일 장 시작과 동시에 좀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추를 지금 바로 넣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현성 위원께서 시크릿 추천주 시간에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남성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레전드로 남아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은 과연 어떤 결과를 끼치게 될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일부터 잘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하채기 위원께서는 저 지금 이름을 말할 뻔했어요. 이 종목명. 네.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한 템포 지금 쉬어갔는데 예.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수급에서 지금 보면 증권사 쪽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도 조금 잠깐 누르며 주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특수 쪽에서 그래서 이런 영화 쪽 같은 경우 앞으로는 이제 VR이죠, 가상현실하고도 또 연관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 그 성장 섹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또 보면은 실적이 올해 2019년, 2018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2019년보다 2020년도가 더 실적이 더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VR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 18년도보다 19년도가 좋고 또 19년도보다 20년이 더 좋은, 그래서 실적에서도 우상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크릿 추천주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상당히 물량을 많이 담은 모습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전문위원분들 개인 톡방 찾아가셔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과 함께 종목을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김현성 혹은 샘플러스 하채기 이렇게 오늘 함께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이름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은 많은 또 동지분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코너는 시장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아쉽지만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5거래일 만에 하락세가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8거래일 만에 파란불을 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6거래일째 지금 사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이 마음을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관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건지 한번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현성 위원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 조정이 나올 타임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포지션은 사실 오픈돼 있죠. 그 매도 포지션을 선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미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하방으로의 좀 압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수가 상승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관들이 6거래일 연속 상당히 큰 폭의 순매수를 보여줬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연기금의 포지션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들어 연기금에서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낙폭과대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사실상 기관의 매수라고 보기보다는 거의 다 연기금이 실제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현재 6월에만 1조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수해주고 있죠. 그래서 기관은 사실 대표해서 지금 낙폭 과대 종목들을 대형주 위주로 IT 반도체, 삼성전자라든가 셀트리온, 그리고 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체적인 지수가 앞으로 기관의 순매수가 연속된다고 해서
지수가 우상향으로 지속된다라는 것보다는 이번 주까지는 오히려 기술적 6월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듯이 6월 초에 기술적 반등을 한 이후에 이번 주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통해서 살짝 눌리는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의 집중적인 순매수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대형주 지수 편입 종목들을 따라서 공략하기보다는 여전히 시장은 아직까지는 개별주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지나가 봐야 알 것 같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한 주는 아닐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개별주 위주의 대응을 해보자. 요즘 계속해서 시장에서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현수 전문위원께서 좀 전에 시크릿 추천주 시간에 종목을 하나 들고 나오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내일장에서 또 궁금하신 분들 지금 벌써 문자를 남겨주신 것 같은데 샵 4989번으로 계속해서 배트맨 호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채기 위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떠셨어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피로도가 좀 쌓여서 그 피로도가 좀 푸는 그런 구간이 좀 되겠다. 그리고 내일 FOMC FOMC 아니라 저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두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많이 잘못해가지고 만기를 좀 두고 미리 하루 전에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조금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에서 한 번에 좀 돌파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쉬어 가져야지만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좀 만들어졌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확실하게 추세가 좀 전환이 되었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이르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좀 추세가 좀 전환이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국내 시장의 그 추세 전환한 것도 좀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 일단은 원달러 지수가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 근데 원달러 지수가 올랐어도 장기 상승한 후에 21선을 이탈하고 와서 지금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시장도 그렇게 크게 좀 변동성은 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목이 아까 기관 쪽에 그 시선을 보자고 했는데 좀 보시면은 제가 제 그 HTS를 좀 보면은 그 코스피 쪽에 지금 기관 쪽에서 이렇게 한 6일 연속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PD님하고 작가님께서 좀 선정하신 것 같은데 자 보면 증권사라든가 그다음에 투신 이렇게 쭉 보면은 가장 지금 많이 들어온 게 바로 연기금이죠.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조금 하방에서 살짝 조금 일으켜 세우고 있는 그런 수급이 좀 되겠다. 그리고 펀드 쪽에서도 잠깐 좀 자금이 들어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보면은 연기금 쪽에서 좀 계속해서 좀 들어온 부분 거기에다가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증권사하고 연기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투신 쪽이죠. 펀드하고 연기금 쪽에서 좀 들어온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 자금들이 이제 주로 좀 어디로 이제 갔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데, 보통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조금 많이 좀 흘러간 그런 게 좀 잡히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보시면 연기금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다음에 현대차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차 쪽에서도 연기금이 좀 들어오고 이렇게 좀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연기금이 들어왔던 부분 이렇게 보면 시총 상위 위주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하방 압력을 받은 부분에서 연기금 쪽에서 좀 자금이 좀 투입이 돼서 끌어올리는 그런 패턴이 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연기금 자금들을 보면은 연기금들이 그렇게 단기성 자금보다는 장기성 자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 지금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여러분께 참고하시면 좋겠고 일단은 뭐 연기금이 들어오든 뭐 에코인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그다음에
앞에 장벽이 매물이 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 매물대가 아직까지 좀 저항성으로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좀 돌파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거고, 또 기관 쪽에서 약간 기관 쪽 시선을 이야기하실까 말씀드리는데, 기관 쪽에서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 증권이라든가 섬유의료, 그다음에 종이목재, 비금속 광물 쪽으로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업종별로 봤을 때 그쪽을 좀 참고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하채기 위원께서 시장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이 최근에 그래도 좀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또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지는 저희가 잠시 뒤 트레이딩맨 이슈앤 전략 시간에 함께 할 거니까요.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트레이딩맨 이슈앤 전략 시간에 오늘 3가지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것부터 살펴볼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죠. 김정은 친서받은 트럼프 대북 관련주 움직임은? 이라는 주제로 두 분과 함께 할 거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히토류 조사 착수하겠다라는 소식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좀 상승세가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도 될런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죠. 5G 상용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 어떻게 좀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도 저희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맨 이슈앤 전략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할 건데요. 트레이딩맨 이슈앤 전략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종목 상담 시간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아직까지 종목 접수를 하지 않으셨다면 전화하고 문자, 카카오톡 혹은 유튜브 통해서 종목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잠시 뒤에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빠르게 접수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는 샵 4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하채기 혹은 샘플러스 김현성 검색하시고 개인 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 어플 통해 가지고 저희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방영되고 있는 이 베스트 트레이딩맨을 실시간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그 밑에 채팅창에 손쉽게 또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명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는 소식에 아주 기분이 좋았다라고 밝히면서 또 한 번 남북경협주가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남북경협주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지금 손절을 하지 못하고 들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회로 삼아봐야 하는 건지 앞으로 대북주 움직임을 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석 위원님. 네, 저는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는. 그래서 호재가 나올 때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려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큰 손실로 그럴 때마다 탈출 기회로 삼으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그 친서를 받았다는 거를 아주 뭐 좋은 그 내용이었고 개인적인 뭐 내용이라 오픈하지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3차 그 북미 간의 정상회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쯤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거에 따른 기대감들의 어떤 남북 경협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받는다면 분명히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은 분할로 청산하시면서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굳이 신규로 대응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에 좀 자신이 있다라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뭐 제한적으로 좀 공략해 보는 것 뭐 나쁘지 않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남북 경협주에 대한 어떤 예전만큼의 상승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고 기존의 보유자들은 탈출기로 삼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북 관련주 지금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반등을 탈출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 접근하실 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장에서 보니까 아난티도 오랜만에 움직여줬고 대아티아이 그리고 현대건설 등등
등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굳이 종목을 저는 좀 그 남북경협주를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굳이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우리가 그래도 본다면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들은 굳이 꼭 남북 경협주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3기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 부분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다시 부동산 정책을 수요 억제책에서 공급 확대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중소형 건설주들이 또 최근에 어제부터 약간의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었었죠. 그래서 SOC 사업과 관련해서도 건설주들은 바닥권에서 지금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은 실적 우량한 그런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신규 접근을 좀 해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인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경협주를 보시는 게 좋겠다는 점 늘 염두를 해두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채계 위원께서는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참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오르락하는 게 이게 폭이 상당히 큰 것 같다라는 게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는 또 금방 또 트위터에다가 안 좋은 이야기 했다가 또 금방 또 긍정적인 이야기 하면서 이게 하루하루의 어떤 반응이 참 대응하기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 힘든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고, 일단은 친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또는 그걸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장에서 아마 활용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데, 어젠가 오늘인가 미국에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미국 현 트럼프 대통령을 좀 앞선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저질렀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북미 간에 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세계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했을 경우에는 그 여론이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에 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을 좀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좀 빨리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볼턴하고도 좀 사이가 어떻게 보면 좀 멀어졌다라는 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그런 압박이 좀 만들었다는 거고, 또 이제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북한과의 좀 이야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6월 달에 4차 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시장에다가 어떻게 보면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년에 총선이 있죠. 그러면은 지금 현 정부가 보시면은 지금 국회가 지금 2달 동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쪽에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여론을 또 형성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좀 총선을 좀 앞두고 정부 측에서도 이거 빨리 좀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올라오는데, 근데 좀 시기적으로 조금 너무 좀 급박하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간에 지금 빨리 좀 해결이 좀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 경협주를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신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좀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좀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그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좀 한 종목을 본다 하면 현대 엘리베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강산 관광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보시면 되겠고, 근데 현대 엘리베이가 2021년까지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으로서의 또 현대 엘리베이 좀 관점에 좀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안 그래도 제가 경협주 중에
어떤 종목 보시냐 여쭤보려고 제가 했었어요. 말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앵커님 저를 딱 쳐다보길래 그냥 여기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셨네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어제 이 배트맨 트레이드맨 이슈 전략 시간에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채기 위원께서 조선주 중에 한 몇 가지 종목, 4-5종목을 꼽아드렸었죠.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뭐 현대미포조선 비롯해서 2가지 종목 더 이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들이 오늘 모조리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 PD님하고 작가님이 이게 보는 눈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딱 어제 그 선정하고 오늘 바로 지금 조선업종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상당히 저도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우리 작가님하고 또 PD님이 또 선정한 종목이 내일 또 우리가 선정한 이 섹터에서 내일 또 어떤 반응이 나온다 하면 정말 우리 작가님하고 PD님을 여기로 앞으로 초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빨리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트레이딩의 이슈 전략 시간을 많이 시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채기 위원께서는 김현성 위원과는 또 반대 의견 주셨어요. 오히려 강압주를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현대엘리베이 종목 꼽아드렸으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이슈죠. 보겠습니다. 중국 히토류 조사 착수 소식에 히토류 관련주들 계속 더 관심을 가져봐도 될까라는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무역전쟁 대응안으로 히토류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히토류 관련주가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주춤했었어요. 그동안은 좀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위원님? 본격적으로. 일단 히토류 관련주는 일단 단기 테마성의 종목들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테마주 중에서도 남북경협주도 마찬가지고 히토류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이슈나 뉴스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역전 현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테마들은 굉장히 그 대응하기가 어렵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테마주를 공략하는 거는 굉장히 좀 선수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그 히토류 광물자원 관련 종목들이 또 이렇게 급등락이 좀 나와주는 흐름들이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일단은 그 히토류에 대한 지금 조사 착수에 들어가면서 중국도 역시 보복을 어떤 보복 정책을 미국한테 보여주는 액션을 지금 취하면서 과연 히토류에 대한 실질적인 보복에 들어갈 거냐라는 게 이제 관심사인데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G20이 아직 남아있죠. G20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단 두 정상 간에 만찬을 하기로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28일 이번 달 28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면 곧바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발언까지도 했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만찬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G20 정상회의가 상당히 결과 없이 끝날 좀 부정적인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소나기는 피해가라라는 격언처럼 보수적인 대응, 리스크에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G20 정상회의 때 두 정상 간의 타결은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좀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대신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강대강으로 두 양국이 진짜로 보복전쟁을 할 것이냐, 무역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실무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냐, 이제 그게 아마 포커스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말 이제 무역 보복 전쟁으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 장기화되는 그런 시나리오지만은 그런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 아마 양국 정상 간의 회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무 협상을 연말 12월까지 대선 전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구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악은 아니지만 만약에 두 정상 간에 다시 한번 미중 간의 실무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한다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다. 다만 그 28일 이전까지는 중국도 나름대로의 미국 측에 어떤 액션을 취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히토류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그 만지작거리는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토류 관련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그 G20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약간의 갈등 상황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조금 상승 흐름은 더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유니온 머티리얼 등등 히토류 관련주들 상당히 많잖아요. 이 중에서도 네. 유니온 머티리얼이 조금 더 보면은 늘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유니온 머티리얼하고 노바텍이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좀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 두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노바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서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은 오늘도 역시나 15% 가까이 오르면서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유니온 머티리얼과 노바텍,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법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김현석 위원의 종목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하채기 위원께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히토를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중국이 뭐 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니라 계속 어떤 연기만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5월 달에 그 히토르 중국에서의 수출이 좀 16%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그 카드가 먹힐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지 않겠느냐 좀 예상해 보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그런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도 공급처를 좀 다변화시키고 있는데 호주의 라이너스라든가 그다음에 캐나다의 음캉고도 그다음에 영국의 레인보우 등 이렇게 공급처를 다변화시켜 가지고 히토를 좀 수입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이 좀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게 좀 먹힐 수 있는 카드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유용한 그 카드지 않지 않냐. 왜냐하면 수출이 좀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5월에 좀 수출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28, 29일 날 이제 G20 정상회담이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 사이까지는 계속해서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를 좀 주고받으면서 또 자존심 싸움을 좀 펼칠 것이다. 그래서 그 자존심 싸움에서 어느 정도 반응은 좀 있을 것인데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조금 반응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장기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큰 반응은 좀 미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된 하채기 의원의 의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이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느라고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일단은 세 번째 이슈에 대한 주제부터 다시 한번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G 상용화, 반도체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저희가 잡아봤는데 보니까 오늘도 그림을 많이 준비를 해오셨어요. 우리 김현석 위원님께서 먼저 좀 의견을 내주실까요? 아니 오늘 그림은 네. 하채기 위원님께서 자세히 가져왔으니까 먼저 할까요? 네, 하채기 위원님께서 제가 하다 보면 방송이 끊어질 것 그럴 것 같아요. CG가 좀 많이 준비해가지고 네. 저희 3부분밖에 지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방송 보시면서 종목 신청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슈 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은 전화하고 문자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궁금하신 내용도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에 2611번, 2612번, 문자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하채기 혹은 샘플러스 김현성 검색하시고 저희 개인 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전문위원분들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2부에서 저희가 이슈 5G 관련해서 좀 어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게 될까요, 위원님? 지금 워낙 시장에 핫한 이제 다들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정도로 5G 하면은 지금
내 포트에 5G 한 종목 정도 없다면 이건 바보다 할 정도로 요즘 이제 5G가 대세인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5G가 이렇게 시장의 주도 섹터로, 주도 종목으로 등극하기 전에부터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그 전도사로서 상당히 2019년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앞으로도 5G는 지금 실적이 계속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큰 폭의 상승들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좀 더 2부에 자세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개별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에 따른 개별 종목들도 저희가 한번 가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시작을 할 거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10분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